서 기자님은 왜 수심 4, 5m 밖에 안 되는 아주 얕은 여밭에서 사모찌를 사용하세요? 최근에 제가 이 신안군 태도에서 5m가 채 안 되는 아주 얕은 수심에서 사모찌를 사용하는 영상을 보고 좀 놀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이 사모찌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초고부력찌이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구멍찌의 부력은 수심을 제1 기준으로 삼아서 수심이 얕으면은 저부력찌, 수심이 깊으면은 고부력찌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도 감성돔 낚시용 구멍찌 선택 노하우 그 강의 영상에서 그 구멍찌의 부력은 수심 곱하기 0.1을 하면 된다. 즉 수심이 10m면은 1호찌, 15m면은 1.5찌, 수심이 20m면은 2호찌를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심이 4 내지 5m면은 뭐 4비나 0.5호찌를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수심에서 뭐 0.85도 아니고 1호도 아니고 무려 3호찌라니. 수심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력이 센 것 아닙니까? 도대체 3호찌를 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모찌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은 장타낚시, 롱캐스팅입니다. 요즘 이제 감성돔 그 자원이 줄면서 이제 근거리에서는 입질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멀리 노리는 장타낚시, 초원투 낚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초원투가 가능하려면은 이 찌와 수중찌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그 찌보다 수중찌의 무게가 무거워야 원투가 잘 됩니다. 그 이유는 화살촉 원리. 화살의 그 무게가 화살촉에 쏠려야 멀리 날아가는 그 원리 때문에 이 구멍찌 채비의 화살촉에 해당하는 수중찌, 이 수중찌가 무거워야 캐스팅을 했을 때 더 멀리 날아갑니다. 자, 여기 1호찌 채비가 있고 3호찌 채비가 있습니다. 자, 요 두 채비의 무게는 똑같이 25g입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힘으로 이 두 채비를 던졌을 때 어떤 채비가 더 멀리 날아갈까요? 이론적으로는 뭐 두 채비 무게가 똑같으니까 비거리도 똑같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던져보면은 이 3호찌 채비의 비거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화살촉 무게 때문에. 요 채비의 선단에 위치한 요 화살촉, 이 수중찌의 무게가 1호 수중찌보다 3호 수중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더 잘 날아갑니다. 그리고 비거리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채비 엉킴 확률입니다. 똑같은 힘으로 후려쳤을 때 1호찌가 3호찌보다 엉킬 위험이 더 높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호찌 채비가 있습니다. 구멍찌 무게는 18.5g, 수중찌 무게는 4g입니다. 자, 요 상태로 이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요렇게 그 채비 선단의 수중찌가 먼저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비행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무거운 요 구멍찌가 무게가 가벼운 요 수중찌를 요런 식으로 이제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에는 이 상태로 이렇게 탁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찌와 이 수중찌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뒤바뀌어서 이 원줄과 목줄이 서로 엉키게 됩니다. 채비가 안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찌가 수면에 착수하기 전에 원줄을 살짝 잡아서 채비를 일직선으로 펴주는 그런 서밍 동작을 해주죠. 인위적으로 줄을 잡아서 찌에 브레이크를 걸고 수중찌가 먼저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조작을 이제 서밍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서밍 동작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0번 던지면은 서너 번은 이 채비가 엉켜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3호찌 채비는 이런 엉킴이 적어요. 예, 구멍찌 무게가 15g, 수중찌 무게가 11g. 구멍찌가 수중찌보다 무겁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3호찌 채비를 던지면은 처음에 이렇게
뭐 비슷하게 날아가다가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 구멍찌가 이 공기저항을 적게 받는 수중찌보다 이제 뒤처지면서 그대로 이 상태로 수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밍 동작을 해주지 않아도 이 엉킴없이 제비가 잘 가라앉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장타를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첫날 낚시했던 태도 슬픈녀는 맞조류 상황에서 입질을 받기 위해 최대한 멀리 40m 이상 장타를 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찌미 수심은 4m에 불과했지만은 장타에 유리한 사모찌를 선택한 겁니다. 다만 이때 사용하는 사모찌의 무게는 최대 16g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중찌 무게보다 과하게 무거운 찌는 좋지 않다는 거죠. 찌와 수중찌의 무게가 엇비슷해야 엉키지 않고 날아갈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찌와 수중찌를 합산한 무게가 한 25g 정도일 때 가장 멀리 날릴 수가 있습니다. 25g보다 가벼워도 멀리 안 날아가지만은 또 너무 무거워도 잘 안 날아갑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20g이 넘는 그 대형 사모찌를 쓰면은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수중찌와 합산한 무게가 30g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1호대나 1.25 이런 연질 찌낚시대로 휘두르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실제 던져보면 비거리도 더 안 나옵니다. 제가 사모찌를 즐겨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견제 낚시입니다. 감성돔 낚시에서는 이 조류에 찌를 내맡겨서 그냥 흘리는 것보다 입질 예상 지점에 갔을 때 이 원줄을 잡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른바 견제 조작을 해줄 때 이 입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견제를 했을 때 입질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첫째, 이 흘러가는 그 미끼의 스톱 액션이 밑밥 속에서 이제 도드라짐으로써 그 물고기의 시선과 공격력을 자극하기 때문이고, 둘째, 미끼를 선행시키고 그 목줄을 사선으로 뻗게 해줌으로써 어신의 선명도를 높여주기 때문이고, 셋째는 입질 구간 내에서 단 1초라도 미끼가 더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감성돔이 공격할 그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견제해라. 자주 뒷줄을 이제 견제해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견제 조작이 내만에서는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 조류가 빠른 원도에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조류가 빠를 때 이 뒷줄을 딱 잡으면은 그 물속에 있는 채비가 조류에 밀리면서 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찌와 밑채비가 같이 이렇게 이제 조류에 흘러가는 상황에서 요 찌를 잡으면은 요 밑채비만 조류를 받아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는 감성돔의 시야에서 미끼가 벗어나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 원줄을 잡아도 이 미끼가 떠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호 수중찌 대신에 육중한 3호 수중찌를 장착한 사모찌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 영상에서 찌를 흘리는 장면을 보시면은 스프를 열어서 그냥 마냥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프를 검지로 지그시 눌러서 타닥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걸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미끼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 입질이 들어오는 그 구간에서 1초라도 더 오래 그 미끼가 머물 수 있고, 또 그런 견제 조작을 통해서 미끼가 선행하고 그 미끼에 그 액션이 계속 걸리면서 감성돔의 입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육자 감성돔을 낚은 작은 재림류에서도 견제를 통해서 그 입질이 집중되는 그 20m 거리에 그 수중턱 그 언저리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했는데 사모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견제 속에서도 미끼가 제수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여와 여가 복잡하게 이제 뒤엉킨 그 수중 여지대, 그리고 이제 이 본류가 지류와 만나서 이제 와류를 일으키는 조경지대, 이런 곳에서 감성돔의 입질은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점에서 연속으로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 마리수 조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 특정 지점에 빨리 가라앉아서 오래 붙잡아주는 견제 낚시, 견제조법입니다. 저는 그런 이제 견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2호, 3호 고부력지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호지가 불리한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류가 약할 때. 조류가 약할 때 이 3호지를 쓰면은 그 무거운 3호 수중지가 그 닷의 역할을 해서 가뜩이나 그 흐르지 않는 채비를 더 흐르지 않게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벼운 저부력의 찌에 가벼운 수중지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이나마 더 그 원활하게 흐르는 조를 찾아서 멀리 던져서 이 본류를 찾아 나서는 그런 낚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3호찌로 그런 약한 조류 상황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3호찌라고 해서 감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3호찌는 크고 막 좀 둔할 텐데 이 약한 입질을 못 잡아내면 어쩌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감성돔은 굉장히 와일드한 고기입니다. 뭐 이 채비가 좀 무겁고 찌부력이 좀 세다고 해서 뭐 놀라거나 겁먹고 그런 고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처럼 깊은 수심을 노리는 그 저수온기에는 이 무거운 3호 수중지가 그 물속에 길게 늘어진 원줄을 팽팽하게 당겨줌으로써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그 약한 어신을 그 더 선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한 13에서 한 15m 그런 심연을 노릴 때는 고부력지가 저부력지보다 더 예민합니다. 자, 지금까지 왜 3호찌를 쓰는가? 그 객관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보다 주관적인 제 취향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1호찌나 0.85찌로 더 나은 조과를 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예민하고 막 부드럽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낚시보다 속공 낚시, 견제 낚시, 장타 낚시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1호찌보다 3호찌를 썼을 때 더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낚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낚시의 묘미가 아닐까요? 다양한 그 솔루션을 몸에 익혀서 최적의 어떤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도 재미있지만 내 성격 또 내 장점에 맞는 나만의 낚시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도 감성돔 찌낚시를 100% 즐기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